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15일 급등에 대한 소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저는 여돈입니다. 자, 오늘따라 더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가 많이 올라오네요. 여러분 좋은 아침이죠? 좋은 아침 다들 보내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높은 건 밤사이에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어떻게 시그널 보냈는데 잘 받으셨죠? 밝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해는 아직 뜨지 않았지만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 같은 밝은 아침입니다. 너무 또 설레발을 치면은 여러분들이 또 진정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요쯤에서 진정하도록 하겠고요. 얼마나 올랐길래, 대체 뭐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올랐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심층 인터뷰는 멀리는 이제 홍콩을 연결을 오랜만에 해볼 텐데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홍콩 법인 오기섭 법인장과 함께 현재 또 AI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시장의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잠시 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월가의 소식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오늘 이불킥하고 3% 하셨는데 왜 이불킥을 하셨어요? 빨리 일어나서 방송을 보신다라는, 들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빨리 일어나서 왜 그렇게 시장이 환호를 한 건지, 얼마나 올랐는지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4대 지수까지 포함하면 러셀 2000 지수가 여러분, 이게 지수 맞나요? 5%가 올랐어요. 지수가 5% 올랐습니다. 블랙핑크 지수 아니고요. 그냥 지수가. 죄송합니다. 5% 올랐습니다. 와, 대단하죠. 다우가 1.4%, S&P 500이 1.9% 오르면서 4,500선을 바짝 다가섰고요. 장중에는 S&P 500도 2% 올랐는데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네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2.3%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14,000선을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주요한 배경으로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주요한 물가지표가 크게 둔화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고요. 국채금리는 이와 함께 뚝 떨어졌고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 없다. 동결한다로 100%로 아예 딱 찍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나 많이 올랐다라는 거 여러분께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PI 내용부터 말씀드려야겠죠. 10월 CPI가 3.2%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3.3%였는데 이를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월비 상승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월이 9월이 그러니까 3.7%였기 때문에 또 엄청 많이 둔화된 거죠. 거의 0.5%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4.0%. 아직 숫자는 4라는 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긴 한데 전월 대비해서 0.2% 하락했고 시장의 예상치가 전년 대비 4.1이었고 그리고 전월 대비 0.3이었는데 이 또한 각각 0.1%포인트씩 더 좀 낮은 숫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CPI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자 시장은 와 하면서 환호를 했는데 그게 바로 국채금리의 흐름 그리고 CME 패드워치의 그 관련한 금리의 12월 동결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100%. 직전일에는 85% 정도였는데 100%로 바로 치솟는 모습이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사라졌다. 12월에 금리 인상 없다 쪽으로 무게가 완전 쏠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과도 함께 금리 인상 끝났다. 이제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도 그 바로 또 시장이 항상 우리가 지켜보는 지표 중에 CME 패드워치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수치였고요. 국채 금리가 엄청난 급락을 나타냈는데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6까지 올랐다가 다시 4.4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예, 우리 국제 투자하시는 분들 최근에 다시금 좀 늘어나고 있는데 축하드리고요. 수익률이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4.5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좋은 소식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랠리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그 어저께 오스탄 골수비 연 총재나 뭐 여러 가지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는데 쏙 들어갔어요. 뭐 그런 발언, 너네들 그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시장은 금리 더 이상 못 올려. 이렇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그 정상회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인데 미중 관계의 개선에 대한 조짐도 시장에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 미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펜타닐 제조와 수출을 단속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 펜타닐 그리고 마약 관련해서 굉장히 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이 제조와 수출을 단속하기로 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또 고무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내용들을 보면 요거 아까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죠.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물가지표 내에서 뭐가 변화가 됐는지를 블룸버그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의 그 목표치를 그 연준 그러니까 FOMC에서 원하는 그 페드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가장 주요한 열쇠는 주거, 집값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물가 지표가 있는데 이 집값이 내려가면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에너지 지수 같은 경우에는 8월에 5.6% 급등한 이후에 9월 1.5% 증가, 10월에는 오히려 2.5% 하락,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하락을 한 모습이었고요. 1년 전과 비교해서는 4.5%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연료유 같은 경우는 21%대 하락을 했고요.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5.3%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중고차 가격 역시나 이번 10월에도 하락이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중고차 가격이 4%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6월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전월 대비 하락폭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5개월째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됐고요. 10월 중고차 가격도 전월 대비해서 0.8% 하락, 전년 대비해서는 무려 7%대 하락한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가격은 고기, 우유, 빵 같은 기본 생필품 가격이 7월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서 이 부분은 살짝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됐고요. 식품은 지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0.2%씩 상승을 해왔는데 10월에는 0.3%로 조금 더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맵을 보면은 종목별로 얼마나 많이 시장이 환호를 했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초록초록합니다. 물론 일부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는 좀 붉은 기운이 보이긴 하지만 제한적인 하락 정도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7 종목들 모두 상승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0.98% 전일에 좀 쉬어감을 다시금 만회하는 움직임 그리고 애플의 주가가 1.4%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도 엄청난 랠리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는 강한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2%, AMD도 2%,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퀄컴 할 것 없이 모두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자, 오늘 우리 또 국장의 반도체주들이 힘 열심히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시 맵 보여주세요. 제 얼굴 필요 없잖아요. 초록 맵이 여러분 더 좋으시죠?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어제도 테슬라의 강세의 원인, 그러니까 4%대 이렇게 오른 게 무엇 때문이냐 하면서 이야기를 쭉 전해드렸는데 6%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237달러 선까지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또 성장주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폭이 컸다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었고요. 또 어젯밤 사이에는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도 오르면서 뭐 솔라에즈, 퍼스트솔라, 탄이라는 태양광 관련한 ETF도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채권, 금리 이런 또 이제 금리의 영향을 받는 성장 섹터로 굉장히 금리와 민감한 섹터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관련한 기대감이 싹 관련한 종목으로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홈디포 많이 올랐어요. 아마존 바로 아래 HD 보이시죠? 5.4%의 강세를 나타냈는데 시장을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3%대 매출 감소가 나타나기는 했고 연간 가이던스를 축소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5%대 올랐고요. 이쪽에 다 괜찮았나요? 로스도 4% 넘는 강세, 그 아래 이제 스타벅스 2%대 등의 강세가 전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에어비앤비 바로 옆에 보이시나요? ABNB 6%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AI 관련한 업체 하나 인수를 했다라고 하죠. 과연 에어비앤비에 AI가 붙으면 뭐가 될까요? 저도 한번 기대를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금융주 전반도 좋았습니다. 지금 고금리 상황 속에서 굉장히 또 운영에 또 힘든 부침이 있을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금융주는 이에 따라서 다시금 이제 금리가 여기가 정점일 것이다. 향후에 또 나아진 영업 환경에 대한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서 이제 아마존도 주가가 2%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존과 같이 붙어서 또 모멘텀을 받은 기업은 스냅이었습니다. 아마존은 2.25% 강세, 스냅은 7% 이상 올랐는데 그 배경이 뭐냐 봤더니 아마존이 스냅챗에 광고된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의 강세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어도비의 주가도 2.37% 올랐습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에버코어 ISI에서 어도비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제시했는데 지금 AI 제품 중에 파이어플라이로 인해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제품군의 큰 변곡점이 지금 이 주식을 이 기업을 내년도에 좀 끌어올릴 만한 긍정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는 2%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어하는 AI 관련한 종목 중에서 3C AI 7%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의 전략적 협력 계약 확대를 발표하면서 관련한 기업용 생성형 AI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강한 강세의 배경이 됐고요. 개별 종목 가운데 하나 더 보자면 테이크2 인터랙티브 주가가 2% 넘게 올랐습니다. 비디오 게임 제조하는 기업이죠. 도이체방크에서 장기적인 가시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그동안 보류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12개월 목표 주가를 주당 155달러에서 175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침착해요. 지수가 이렇게 오랜만에 오르고 어제 국장 달렸는데 오늘도 달릴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활기찬 아침에 좀 기폭제가 됐나요? 좀 진정할까요? 예, 또 이러다가 내일 뭐 또 다른 이슈로 하락하면 또 얼마나 시무룩하려고 이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미국 시장이 상승했는데 우리 시장 또 어제 선반영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한데 밤사이에 대박 호재가 팡팡팡 터졌는데 과연 이러한 호재를 등에 업고 우리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활짝 열어둬도 되는지 과연 AI가 바라보는 시장은 어떨까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 법인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맵을 보여줬더니 돈이를 보여달라는 분들도 계신데 몇 분 안 계시므로 제가 맵을 더 많이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우리 민성님께서 오늘 밤에 또 PPI 발표되면서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하시는데 예, 지금을 만끽하세요. 예, 오늘 밤 일은 오늘 밤에 벌어지며 예, 그때 또 고민하는 걸로 지금은 일단 CPI 요 내용 가지고 이 행복을 여러분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홍콩법인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 기자입니다. 네, 우리 법인장님 목소리는 차분하시네요. 저도 너무 좋은데, 저까지 너무 좋으면 더 좋을까봐. 네네. 자, 오늘 저는 너무나 이렇게 또 흥분된 그런 목소리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뉴욕 증시 상황을 쭉 봤는데 어젯밤에 CPI 발표 그리고 뉴욕 증시 이렇게 크게 오른 것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너무 사실 좋죠. 너무 좋고, 데이터가 시장이 제일 기다려왔던 그 데이터가 아닌가 싶어요. 음, 이번에 그 CPI가 거의 뭐, 지난 3년 내, 지금 가장 낮은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고, 또 각기 세부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올 7월 고점 이후 시장이 지금 계속 내려오는 과정에서 부담이 되던 채권 금리가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금 시장이 가장 환호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AI 모델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만 봤을 때는 시장의 상승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음, 시장의 현금을 아예 가져가지 말라.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100% 투자해라. 라는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서 연말 샨타레를 좀 기대해봐도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합니다. 사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뉴욕 출장을 잠깐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그 뉴욕에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도 만나고 이제 업계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났는데 음. 그 상승 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들. 어, 또 하나 좀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음, 오늘 얘기할 주제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더 이상 SEC에서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몇몇 이제 크립토 쪽, 뭐 코인데스크 같은 데도 좀 만나고 하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아예 날짜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1월 10일, 내년 1월 10일이 이제 현물 비트코인의 상장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정말요? 있어서 네, 지금 그래서 상당히 좀 연말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일단 방금 얘기해 주셨던 거 잠깐 더 여쭤보자면 네. 될까 싶었거든요, 저는. 네. 그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본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뉴욕 현지에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군요. 굉장히 컸어요. 제가 이제 만났던 분들이 코인데스크 같은 이제 크립토 전문 미디어 쪽 그쪽 인덱스에서도 만나고 왔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일반 미디어 업체들 뭐 파이낸셜 타임즈나 로이터 이쪽 기자들도 만나고 왔고 그리고 또 이제 ETF 업계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ETF 헤드도 만나고 왔거든요. 이번에 갔다 네. 와서 거의 다들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는 더 이상 SEC에서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 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음. 뭐 법원에서 사실 판결 나온 것 자체가 SEC에서 판결을 늦출 혹은 승인을 늦출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들 뭐 상당히 기대감 올라가 있고 내년 최소 1분기는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ETF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인이 활발해지면 약간 불안하거든요. 예, 코인 음. 쪽으로 자꾸 자금이 좀 이탈될까 봐 하는 우려감이 있어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코인 상장하면 주식 시장이 좀 하락 반전하려나 싶은데 같이 가는 걸로. 예, 좀 같이 가는 저는 시장.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같이 가는 같이 시장 간다. 분위기로 좀 네,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이 진짜 하루하루 너무 다른 것 같고 지난 FOMC 네. 이후로 완전하게 좀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는 있는데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주식 시장의 향후 방향성, 전망이 지금 어떻게 좀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AAII라고 해서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가 있어요. 네. 그 멤버가 한 16만 명 정도 되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모인 협회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 6개월 뒤에 시장이 올라갈 것으로 보느냐, 하락할 것으로 보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페이지에 제가 준비했는데 11월 1일에는 시장이 너무 안 좋다. 지금 빨간색 베어리시,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거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절반을 넘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인 11월 8일 기준으로는 오히려 완전히 역전이 된 상태거든요. 음. 굉장히 이제 시장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개인 투자자의 센티먼트를 11월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 좋다가 순식간에 지금 다시 그 연말 랠리를 좀 예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주요한 그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사실 채권 쪽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밤사이에 맞아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4%대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오랜만에 4.5를 또 하회하는 움직임이 네.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채권 쪽 볼 때는 뭐 어떤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채권 쪽은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시그널만 보면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베팅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내년도 이제 더 이상 이제 페드에서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그런 시그널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뭐 혹은 기대해 볼 수도 있고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지금 보는 화면이 뭐냐면 내년도 6월 기준으로 FOMC에서 금리 전망을 하는 데이터거든요. 아니 이거 그냥 지금 낙서해 놓은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시죠? 네.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내년 6월 기준 금리 전망치가 어떻게 됐냐면 2%에서 6%를 사실 오갔어요. 넘나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장기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센티먼트도 일주일 사이에 급변했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채권 투자자들의 금리 전망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매달 바뀝니다. 매달 바뀌고 매일 바뀌어요. 아마 오늘 차트를 그리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중장기로 예측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이어서는 그래서 그래서 좀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예측보다는 모니터링하고 냉정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요. 아니요, 이게, 근데 좀 즐거운 일 좀 즐기는 것도 좋고, 저도 사실 네. 주말 사이 계좌가 좀 올라서, 네. 너무 좀 기쁘셨군요. 신나긴 하는데, 네. 네, 신났습니다. 자, 근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결국, 네, 하지만 냉정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닌가. 결국은 이제 오늘 밤에, 그러니까 지난 밤에 나온 데이터는 너무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이 어떻게 따라와 주는가에 따라서 사실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전히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라는 거는 또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패드가 그래도 여기서는 또 다시 한번 좀 브레이크를 또 밟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사실 지난 한 뭐 2달 반 정도 시간을 보면 9월 이후로 시간을 보면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 자산군 하나는 주식 SPY를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채권 같은 경우는 AGG라는 이제 아이시아의 그 채권 ETF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사실 성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난이도가 사실 높아진 투자 지형도고, 저는 사실 오늘 방송 앞에서는 산타를 말씀을 드렸지만, 랠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방향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중간중간 이제 그 서포팅하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가지고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을 이제 아예 배제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짚어봐야 될 여러 가지 흥분을 가라앉힐 만한 차분한 지표 내용을 쭉 보고 있는데 투자의 네. 난이도가 높아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단기적으로 변동이 확 나타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향후에 그 변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뭐 속단할 수가 없는데 이럴 때는 그럼 AI는 어떤 전략을 좀 추구하면서 시장을 대응할까요? 저희가 가진 AI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지금 저희가 만든 것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고도화된 전략이, 최근에 이제, 공개하기 시작한 건데, 미국 주식 롱숏 전략을 저희가 만들어냈어요. 헤지펀드처럼, 좋은 종목은 투자를 하고, 안 좋은 종목들은 공매도를 하는 이런 전략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실제 전략 출시 이후 과거 한 2개월 동안 4.8%거든요. 주식 채권 다 빠지는 그런 시장에서도.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이 현재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략이 어떤 섹터에 투자하고 있고, 어떤 종목을 선호하는지를 종목단에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섹터 선호도가 좀 나와 있는데, 네. 섹터는 지금 이제 보면은
그 IT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일 왼쪽 페이지, 제일 왼쪽 화면에 보시면 그 IT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여전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혹은 3% 시청자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종목들을 저희 AI 모델도 현재 선호하고 있다라는 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일 비선호하는 종목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유틸리티하고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요 섹터들인데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매도 우위를 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롱숏 전략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틸리티하고 리얼 에스테이트 쪽은 공매도를 하고 있고 국내 주식은 아니에요. 국내 주식이 아니고 미국 주식 대상으로 매도 공매도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는 이 와중에 또 우리 일본에 계시는 달려라 꼴찌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침에 우리 또 노고가 많은 제작진들 또 커피 마시라고 엔화로 33,200엔을 또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저희 3프로TV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슈퍼챗 굉장히 귀하거든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를 그럼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에 대한 네. 선호도 AI 모델에서 많이 좀 나타나고 있을까요?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쯤 종목을 바꾸는데 최근에 이제 11월 초에 담았던 종목 같은 경우에 가장 선호하는 게 조금 전에 사실 이제 여도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아마존, 컴캐스트, 버라이존, 어도비, 엘레반스 헬스 요 5종목들이 지금 탑 종목들로 저희 모델에 지금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떤 이유로 아마존이나 이런 컴캐스트 등의 종목들을 담은 걸까요? 우선은 일단은 AI가 골라내는 것들은 보면 들어가는 게 이제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격 데이터 그리고 재무제표 데이터 그리고 매크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 학습돼서 나온 결과로 바탕으로 골라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제가 약간 사람의 그 의견을 지금 그 초록색으로 이제 붙여놓은 상태인데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죠. 좋은 종목인데 어제 제가 좀 더 살펴봤는데 그 굉장히 지금 독특한 종목이기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네. 그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시그널을 내고 있는 정말 손꼽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기도 해요, 지금.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다 매수 의견이라고요? 한 분도 맞습니다. 뭐 홀드 만장일치 이런 매수 의견으로? 의견을 지금 아마존닷컴이 가지고 있어요. 네. 미국 내에서. 그래서 뭐 엄청나게 강한 펀더멘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 창출 능력도 우수하고요. 네. 뭐 사실 이제 주가 배율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솔직히 기술주라고 보기에는 이미 워낙 이제 많이 이제 성장한 그런 이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컴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디어 혹은 기술회사, 엔터테인먼트 뉴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11월 초 직전에 과도하게 이제 과매도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펀더멘탈을 우수하지만 과매도가 있었던 그런 종목을 또 컴캐스트도 담기도 했고요. 버라이존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강력하게 나왔고 또 재밌는 게 배당률이 7.4%예요. 미국의 통신업종인데. 그래서 이 역시도 보면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펀더멘탈이 우수한 종목을 현재 AI가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 어도비는 조금 전에 파이어플라이 얘기해 주셨지만 전 사실 언제였더라? 올해 중순쯤에 제가 아마 3프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AI의 최대 선호주 중에 수혜주 중에 하나가 전 어도비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지금처럼 다시 금리가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그 기술주에 대한 선호가 살아나는 시점에서는 어도비 같은 종목들이 또 강하게 이제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네. 것들. 그리고 엘레반 셀스 같은 경우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100조가 넘는 시총을 가진 회사고요. 이거는 굉장히 견조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그 헬스케어 안에서는 사실 상당히 선호가 높은 미국 내에서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네. 반면에 AI 모델의 종목 선호도에서 반대로 이제 공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매도 쪽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앞서서 섹터로도 봤지만 종목으로 한번 하나씩 볼까요?
종목을 보더라도 사실 앞에 섹터랑 비슷하게 부동산하고 에너지 섹터 쪽에서는 지금 비선호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저희 모델에서 이제 그 제일 안 좋아하는 종목이 제일 밑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라는 그 반도체 회사인데,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반도체가 아니라 네. 아날로그 신호들을 디지털로 재처리하는 그런 반도체예요. 그래서 그 조금 특화되어 있는 회사긴 하지만 네. 시총은 뭐 거의 100조에 가깝고, 음. 다만 최근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내부자 주식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내부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그널들 때문에 지금 좀 많이 흔들렸던 종목이고, 바로 위에 그 위가 지금 리얼티 인컴이라는 이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용 그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예요. 리츠 회사인데,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문제가 좀 사실 심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 갔다 와서 느꼈던 건데, 텅텅 비었나요? 뉴욕에 텅텅 비었어요. 솔직히 텅텅 진짜요? 비었고, 뉴욕이요? 맨하탄이요? 맨하탄이.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너무 일상화됐어요. 네. 정말 보면. 지금 저는 이제 그 파트너십 회사들을 만난다고 이제 출장을 다니면서 오피스를 보는데, 뭐 같은 층 안에도 공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위워크가 파산했죠. 정말 많더라고요. 오피스가 뉴욕에. 맨하탄 안에 곳곳에 위워크가 맨하탄 안에 차지하고 있는 어딜 보더라도 계속 있어요. 정말 그 정도로 뭐 위협 이슈도 지금 분명히 있는 상태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10년물 채권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조금은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훨씬 더 좀 장기로 시간이 걸릴 문제고, 네. 최근에 사실 홍콩 같은 경우도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문제가 좀 되는 게, 홍콩이 지금 부동산이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졌어요. 주거용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 그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일 큰 뉴스가 골드만삭스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 건물이 원래 이제 그 골드만삭스 지금 매도를 위해서 지금 내놓은 상태고요. 근데 매도를 내놓은 상태인데 가격을 최근에 30% 하향 조정해서 다시 올렸어요. 안 팔려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한국 밖에서는 사실 뭐 홍콩, 미국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제 좀 타격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미국 CPI 발표된 내용들 중에서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원하는 2% 수준까지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가격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또 그 스티키한 그 지표들 중에 하나라서. 근데 맞아요. 홍콩도 그렇게 30% 빠졌다고 하면, 미국도 지금 공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또 큰 폭으로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또 이렇게 하락이 나타나면은 약간 또 부동산,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발 리스크가 생길까 봐 또 그것도 걱정되네요.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 지금 뭐 대체 투자 쪽에서는 가장 안 좋은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 보면. 정말 이제 좀 잘 주의 깊게 네. 지켜보거나 아니면 피해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싶고, 비슷하게 보면 지금 디어앤코라고 아마 보통 유명한 게, 이 회사는 초록색 농기계 트랙터 같은 거 만드는데 네. 사슴 모양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사슴. 근데 이 회사가 농업용 기계 말고 이제 건설업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 지금 건설 수요 위축 문제가 지금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제일 위에 두 종목은 퍼시픽가스랑 샘플라에너지라는 종목들인데, 한국에서 아마 잘 투자 안 하시는 종목들일 거예요. 그래도 지금 시총이 보고 50조씩 가는 이런 종목들인데,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좀 하락하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인프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장기 채권이 이제 그 타격을 받을 때 같이 타격받는 섹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뭐 최근에 사실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을 현재 AI 모델은 그 비선호하고 있고요. 보면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요약해 보면 외부 변수들에 좀 취약한 종목들을 현재 이제 그 공매도 혹은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좀 확인해 볼까요? 에너지 쪽도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는지, 이 두 종목이 포함된 원인이 뭘까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근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 트렌드를 보면 에너지 가격하고 에너지 기업들의 가격하고 괴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에너지 기업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 에너지 기업의 가격들은 하락하는 그런 경향성을 장기로 보면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다만 지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을 놓고 보면 유가와 상관없이 에너지 기업들의 가격이 고평가되는 그런 경향성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최근에 뭐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에너지 기업들로만 본다고 하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AI 모델에서 본 종목 중에 이제 우호적으로 보는 혹은 이제 반대로 안 좋게 보는 종목을 쭉 나눴는데 특징이 딱 보이네요. 네. 특징이 네.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을 현재 AI가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외부 변수에 취약한 종목들을 AI가 선호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펀드 매니저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과 쌓아가려면 결국은 외부 변수들보다는 펀더멘탈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AI도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의사결정을 현재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들어간 종목들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으로는. 이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캡처해 두시고 이런 종목들을 왜 사고 있는지 또 반대로 왜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투자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멀리 홍콩에 계시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법인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화상으로 연결해 봤습니다. 법인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